먼저 다룰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법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줄임말인데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이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풀네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속칭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권익을 구제한다,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것, 정상화 논리 우리 딱 떠오르죠? 그리고 사회적인 모델 이러한 것들이 다 떠오르는 그러한 이념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정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사회복지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강력한 것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장애 인구 또한 증가시키는 걸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 제약이 되었었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분출이 되고 있고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자립생활 운동에 기반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욕구가 밀접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간혹 접하게 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을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감금하는 사례,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런 사례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자, 이 중에서 극히 일부 사례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미흡한 현실 속에서 2000년대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났고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르렀는데요.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차별금지 대상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의 정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직접차별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거 조금 추상적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시킨다, 배제한다, 분리한다, 거부한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직접차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업무와 관계가 없는 장애를 이유로 입사를 거부할 경우 직접차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장애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지원서에서 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냥 텍스트로 확인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그런 조건 속에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면접을 하러 갔는데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들이 작용이 되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장애를 이유로 입사를 거부했을 경우 직접 차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차별은 어떠한 것일까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앞서서 직접 차별은 직접 대놓고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였는데 간접